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곤 무릎에 닿는 세 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해 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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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참 이상한 별이야. 건조하고 뾰족하고 험악해. 상상력도 없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래 걸어가자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통하기 마련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과 쏙 빼닮은 꽃들을 보고 놀랐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왕자는 슬퍼졌다. 꽃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왕자에게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똑같은 꽃이 5,000송이 넘게 가득 피어 있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는 신용을 하겠지. 내가 간호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난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흔해 빠진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 높이만한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화산일지도 몰라.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건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이리와 함께 놀자. 난 지금 우울해.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는 거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참 곤란한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게 유일한 관심사지.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 중 하나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관계를 맺는다? 그래. 나한테 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테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래,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건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일이라는 거야?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이상하네. 그럼 닭은? 닭도 없어. 완벽한 것은 아니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아주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는 거야. 닭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바뀔 거야. 나는 네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어 가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어나올 거야. 저길 봐, 푸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거든. 길들인 것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런데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으니 친구는 없는 거야.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니까. 너는 그냥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넌 행복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널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다들 아무렇게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든다는 의미야. 내가 아는 사냥꾼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덕분에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 되었어. 난 포도밭까지도 산책을 가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까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난 울 것만 같아 하고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난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길들여 달라고 한 건 너야. 맞아.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그러기에 이런 일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니? 그렇지 않아. 밀밭의 색깔을 보면 널 생각할 테니까.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봐. 네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고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그 여우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지.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꽃이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 꽃 한 송이가 너희들 전부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들어준 것도,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내가 다 이해한 건 그 꽃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그럼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이라.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넌 네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승객을 1000여 명씩 나눠 보내는 일을 하는 거야.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철기사의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바쁘군요. 뭘 찾고 있는 건가요? 나도 몰라. 두 번째 급행열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들은 살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단다. 전철 기사가 말했다. 세 번째 이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쫓아가는 게 아니야. 기차 안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하고 있을 거야.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바깥을 내다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로군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에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행복하단다. 전철 기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는 특효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아무것도 더 마시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잖니.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매주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해. 그 53분으로 뭘 하죠? 뭐든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물을 마시며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으로 한가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는 꼬마 친구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죽어간다 할지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난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기뻐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군.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은 거야. 햇볕만 조금 내리쬐면 충분한가 보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잠자코 나를 지켜보더니 내 속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였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꿈속에서 별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거렸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앉았다. 나도 곁에 앉았다.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에요. 맞아, 정말 그래. 나는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도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흠칫 놀랐다. 사막의 모래 속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낡은 집만 해도 그랬다. 다들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 보물로 인해 우리 집은 마술에 쌓여 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일 거야.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으니 기쁘네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안고 걸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보다 더 연약한 게 지구에는 없을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 감은 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들어 있는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감동시키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는 램프의 불꽃처럼 장미꽃 한 송이가 빛나고 있어.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한 자락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걷다가 동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들이 무얼 찾으러 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돌고 또 도는 거죠.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과 달랐다. 모래에 파놓은 구멍이 아니라 마치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박, 밧줄.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바람이 일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들려요? 우리가 잠을 깨우니까 이 우물이 노래를 하네요. 내가 할게.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 가장자리로 들어 올렸다. 피곤했지만 성취감으로 마음이 흐뭇해졌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귀에 들려왔고 출렁이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이고 있었다.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을 조금만 줘요.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물은 달았다. 별빛 아래 밤길을 걸어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내 두 팔로 길어 올린 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 정원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그들이 찾고 있던 걸 볼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눈이 아닌 마음으로 찾아야 하죠. 나도 물을 마셨다. 그제야 좀 살 것 같았다. 동틀 무렵이 되자 모래가 벌꿀 빛깔을 띠었다. 나는 그 빛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약속을 지켜줘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했지요. 난 꽃을 책임져야 해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끄적여 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바브 나무들은 양배추랑 비슷해요. 여우는 귀가 뿔처럼 생겼고 너무 길어요.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보아구렁이의 뱃속 아니면 겉모습밖에 그릴 줄 몰라서 그래. 괜찮아요. 아이들은 이해할 테니까.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지구에 온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돼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르게 나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만났던 날 여기에 네가 혼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도착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니?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건 내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닌가. 두려워지는구나. 아저씨는 비행기로 돌아가 일을 하세요.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여기서 봐요. 안심이 되지 않았다. 문득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진 사람은 울 각오를 해야 한다. 우물 옆에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래, 바로 오늘이야. 하지만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어린 왕자는 여전히 대꾸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봐도 거기에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진 거리에 있었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좋은 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우뚝 멈춰 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 이제 가봐. 담에서 내려갈 거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기겁을 했다.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마구 뒤적였다. 내 기척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교묘히 몸을 감추었다. 나는 담 밑으로 가서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느슨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무얼 물어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다가 내 목을 끌어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아저씨의 엔진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기뻐요.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알았지? 가망이 없어 보이던 것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그에게 막 알리려던 참이었다. 저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훨씬 더 멀고 더 힘들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 안에 꼭 껴안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그가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한테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고요. 양이 살 수 있는 상자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어린 왕자가 쓸쓸히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린 왕자는 겁을 내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밤에는 두려움이 더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듣지 못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은 내게 사막의 우물 같은 것이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요. 작년에 내가 지구에 떨어진 곳 바로 위에 내 별이 있을 거예요. 뱀이니 만날 장소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지, 그렇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무척 즐거울 거예요.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물도 그래요. 아저씨가 나에게 준 물은 도르래랑 밧줄 때문에 마치 음악 같았어요. 물맛이 참 좋았죠. 그래. 아저씨는 밤에 별들을 바라보겠죠.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저씨한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곧 내 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 있는 어느 별이든 바라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그 별들이 다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할게요. 어린 왕자가 웃었다. 난 네 웃음소리면 돼. 그게 바로 제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물의 물을 마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마다 별은 다른 의미를 갖죠.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이 길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저 조그만 빛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요. 오직 아저씨만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고 나면 나를 알게 된 걸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지면 이따금 창문을 열겠죠.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아저씨의 친구들은 놀랄지도 몰라요. 별을 보면 웃고 싶어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는 거네요.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겠네요.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더니 곧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오늘 밤엔 오면 안 돼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괴로워 보일 거예요.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 마세요. 헛수고일 뿐이에요.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에요. 뱀은 사나워서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요. 그래도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그러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기척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겨우 뒤쫓아 갔을 때 그는 젠걸음으로 단호히 걷고 있었다. 아, 아저씨군요.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았다.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서 괴로울 텐데.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시겠지만 내 별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거기까지 내 몸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요. 내 몸은 버려진 낡은 조개 껍데기 같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를 보고 슬퍼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낙담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금 기운을 내려고 했다. 나도 별들을 볼 거예요. 모든 별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겠죠.
별들이 저한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예요. 재미있겠죠? 아저씨는 5개의 조그만 방울들을, 나는 5개의 시원한 샘을 가지게 됐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자, 이젠 혼자 가게 해주세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내 꽃,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해요. 그 꽃은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순진하고요. 별것도 아닌 가시네개로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나 역시 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일어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조용히 쓰러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밤이 되면 나는 별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마치 5개의 조그만 방울들 같다. 한 가지 걱정이 있기는 하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 붙이는 걸 잊어버렸던 것이다. 끝없이 양에게 입마개를 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 덮개로 꽃을 잘 덮어주고 양도 잘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다. 하지만 방심하면 끝장인데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었거나 밤중에 양이 밖으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그만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이건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양 한 마리가 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 대답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이 그림을 찬찬히 보아두었다가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혹시 이곳을 지나게 되면 별빛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보기를. 그때 만약 머리칼이 금빛이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나타나 웃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애가 돌아왔다는 말을 나에게 꼭 전해주기를.